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네 번째로 열린 심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알리는 복음의 종을 울렸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 공개념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지를 기독교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수의 증가율이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학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 네 번째 심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나 사임서를 제출했던 이만규 재판국장이 또다시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는 9월 예장통합 정기총회까지 소송이 다뤄지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심리가 예정된 15일 오전, 지난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만규 재판국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도 결국 해당 소송건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갖고 현장을 찾은 동남노회 비대위 관계자들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아쉽고 얼른 좀 법과 원칙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날 모임에선 신임 재판국장의 선출을 위해 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만규 재판국장이 이번에도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판국원들은 새로운 재판국장을 선출한 뒤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재판국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명성교회 거 다루셨어요? 재판국장 다시 뽑아야 하지. 다음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다음 일정 언제쯤? 6월 둘째 주에 모이는 거 맞아요? 6월 며칠이지? 6월? 현장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재판국원들이 밖으로 나오자 피켓 시위를 벌이던 일반 성도들과 명성교회 측 장로들이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명성교회 모 장로는 이런 걸 왜 들고 서 있느냐며 시위자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시위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나 밀어서 넘어뜨린 사람 빨리 나오라고! 누가 X를 해요? 일각에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재판국에서 다뤄지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장통합의 9월 정기총회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일부 재판국원들이 부담스러운 소송 처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른 명성교회 부자 세습. 예장통합총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알리는 복음의 종을 올렸습니다. 십자가탑에 설치된 복음의 종은 다음 세대엔 희망을, 소외된 이웃에겐 삶의 방향을, 세상엔 예수님의 영성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타종식에 참석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천막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0년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왔다며 오늘의 타종 메시지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복음의 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이란 문구가 새겨진 종을 순서대로 타종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교회 측은 이날 복음의 종 타종식을 통해 여의도 지역뿐 아니라 국내외 복음화를 위한 제도약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파산에 이르는 교회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진 모습이란 지적인데요. 대통령 개헌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토지 공개념이 한국교회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행 헌법 제23조와 122조에도 토지 공개념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은 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평등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서 토지라고 하는, 또 토지를 비롯한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치가 일부한테 이제 사유화되면 그런 게 어려워지고요. 이 같은 주장은 교회의 무분별한 투기를 지향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들은 개인이나 법인 등 일반인이 창출해낸 이익을 공공재로 취급하자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 만들어낸 가치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만들어낸 가치요. 그래서 이제 전체 사회나 국가의 부를 늘리는 데 기여한 그 가치,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나 법인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재화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태경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교회 공간을 세상에 내어주는 게 공공재로서의 기회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교회를 개방해 지역의 문화 거점이 된 긍정적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토지공 개념 논란.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 수의 증가율이 39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21,220명으로 1979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한국 선교는 이제 성장세 둔화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직면했다며 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교육학적 전문성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와 91%가 선교학적 지식과 선교 지식의 전달 방법을 갱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를 위해 선교단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선교 연구단체들의 연구 결과 보고, 연장 교육을 통한 지식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보단 선교단체의 조직적 훈련을 선호하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72%는 모든 유형의 선교 교육이 통합돼 실제 사역에 적용될 필요성에 동의했고 67%는 선교학과 교육학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상철 원장은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연대하며 질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판문점 선언 조치 이행으로 예상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한이 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전개를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맥스선더 훈련이 11일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회담 중지를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북미 정상회담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엔 흥미가 없으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와야 그에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담화가 미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리비아를 모델로 한 일괄 타결 방식을 거론하고 일방적인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4월 말 전세자금 대출 총 잔액은 약 5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은행권은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규제가 전세자금 대출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역전세난 소식 속에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란 기대도 전세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인원이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고혈압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증가율은 11.9%에 달했습니다.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70대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가 27.8%, 50대가 25.6%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연령이 증가하면 혈관도 노화해 동맥의 이완 기능이 떨어지고 경직도가 증가한다며 동맥경화의 진행과 함께 고혈압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염분 섭취를 줄이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자 이를 항의하는 시위에서 팔레스타인인 55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팔레스타인 교회에 연대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총무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법과 관행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예루살렘은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마땅히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이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도의 인권 사항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바꿔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재조사하고 북송까지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연은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라며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교계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청년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일탈 행위에 헌재는 분명한 엄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문익환 목사의 수유동 가옥이 6월 1일 박물관으로 개관합니다. 박물관 통일의 집은 문 목사가 생애 마지막 24년을 보낸 1990년대 초반 모습을 복원해 민주화 통일을 위한 전시와 교육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1930년대 성경, 서예품과 서적 등 문 목사의 유품 2만 5천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